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지금이 실적 발표가 이제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분기별로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뭐 1, 2, 3월을 실적을 확인을 해서 뭐 4월이나 5월 중순까지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7, 8, 9월이 이제 3분기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10월부터 뭐 11월 중순까지 이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가 어떻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뭐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하회했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쇼크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텐데 아직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실적 발표를 어떻게 보는 게 조금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데 촬영을 했던 거여서 이렇게 빨간 부분은 대화체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 실적을 볼 때는 어떤 걸 봐야 되나를 조금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영업이익도 있고 영업이익률도 있고 매출액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저는 영업이익보다는 영업이익률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이 회사가 장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수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체 저희가 돈을 번 게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판매비를 빼고 이제 관리비, 회사에 들어가는 돈들을 빼요. 이거를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기순이익이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게를 우리 집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뭐 많은 대출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아니면 차량 할부, 카드 할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이자가 들어갑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의 자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출, 차입금을 통해서 이자를 지불하면서 투자를 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저희가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 이자를 뺀 거 비용까지를 했을 때가 당기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남는 거는 당기순이익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대출이 많다라는 회사겠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빚이 많은 회사다. 그래서 이렇게 빚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순이익을 발표를 하지는 않아요. 영업이익만 발표를 하지. 왜냐면 뭐 매출, 영업이익을 일반적으로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빚이 많아요 라는 거를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가 않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명칭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알고 있어야 안 당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뭔가를 물건을 판매하고 상품을 뭔가를 홍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만 포장을 해서 자꾸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이 상품이 좋냐 안 좋냐, 그리고 나중에 사고 나서 후회를 안 하려면 사실은 그 안 좋은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빚이 많지 않냐를 확인하는 거니까 같이 체크를 하는 게 좋고, 제가 이제 회사별로 영업이익을 더 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많이 팔았어요. 돈이 많이 남았다라고 칠게요. 근데 여기 보이세요? 이제 이거는 과거 수치이긴 합니다. 과거 수치이긴 하는데 그냥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이제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출액은 2,500억이었어요. 이 회사가 판매한 게 전체적으로 2,500억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돈을 번 거는 1,300억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2,500억 팔아서 1,300억 원을 남겼다는 건데 이익률로 따지면 52%인 거예요. 근데 저 밑에 10위 볼까요? 10위는요 매출은 1조 6천억 원입니다. 1조 6천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얼마예요? 2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2%인 거예요. 자, 누가 장사를 더 잘했냐라고 따지면은 저는 1번이 장사를 더 잘했다라고 보여줘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것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1위랑 2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죠. 10위는 고려 아연이에요. 금속이에요. 산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비용이 굉장히 높아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는 없어요. 근데 바이오는 원래 원재료 가격이 낮고 기술 개발 가격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만 되면 이익률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랑 금속이랑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이오가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얘기하는 영업이익률을 보라는 거는 같은 업종 내에서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6% 영업이익률이 납니다. 그러니까 100억 팔면 26억 남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진 같은 경우에는 100억 팔면 52억 남긴대요. 누가 장사를 더 잘해요? 네, 저는 시즌이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업종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같은 금속 업종 내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면 2% 3%인 데가 있고 10%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0%인 데를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그냥 기사, 뉴스 기사에 나오는 그런 수치에 놀아나지 않고 이 회사가 정말 장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는 같은 업종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제가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래쪽을 또 내려오시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이 있지만 이거는 뭐 굳이 자세하게 보지는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뭐 YOY, QOQ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분기를 대비 뭐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장사 잘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뭐 YOY, QOQ, 뭐 YTD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YOY랑 QOQ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있는데 매 분기마다 뭐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계절성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은 언제 많이 팔리겠어요? 여름에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좋겠죠. 패션 의류 기업들은 사실은 의류를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여름 옷은 싸죠. 겨울 옷은 비싸죠. 비싼 걸 팔아야지 돈이 많이 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류 기업은 또 겨울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4분기 실적, 의류 기업이다. 근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3분기는 아니면 뭐 별로예요. 2분기는 별로예요. 근데 거기랑 실적을 비교를 하면 정확히 어느 정도가 성장을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장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려면 전년도 겨울이랑 비교를 해야죠. 왜냐면 전년도 겨울에도 성수기니까. 성수기는 성수기끼리, 비수기는 비수기끼리 비교를 해야지 얘네들이 회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저희가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조금 정확한 비교 대상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계절성이 없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YOY도 좋기는 하지만 QOQ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해서 어느 정도가 달라졌다. 예를 들자면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통신이나,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주를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팔았느냐 이런 거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는 없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YOY를 볼 건지 QOQ를 볼 건지를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계절성이 있는 기업은 YOY로, 계절성이 없고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달라지는 기업들은 QOQ 분기로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올해와 작년이 있으면은 같은 3분기를 올해와 작년을 비교하는 건 YOY고, QOQ는 전 분기. 지금이 예를 들면 3분기니까 2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 투 데이트라는 것도 가끔 나와요. YTD라고. 이거는 누계예요. 연초 누계,
연초 누계 대비해서 증감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할 때 쓰는 건데, 예를 들 쉽게 설명하면 올해 첫날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이 몇 프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적 발표 날 때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 수치는 이런 자료로 사용해요. 예를 들면 이 주식 너무 많이 올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르면 언젠가는 조정의 시기가 오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좋은데 사실은 이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실적을 많이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 뉴스나 각 기업에서 발표를 할 때 보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하회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뭐 저희가 자주 들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컨센서스,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컨센서스는 뭐냐? 최근 1개월 또는 3개월간에 증권사들이 열심히 예상치, 리포트들을 쓸 거 아니에요? 이들의 평균 값을 내는 겁니다. 왜냐면 증권사별로 예측치가 다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치를 값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볼 때 니네가 올해 아니면 이번 분기에 그래도 한 300억은 벌었어야 돼. 근데 니네가 330억을 벌었네? 라고 하면 컨센서스를 상회한 거죠. 왜냐면 평균치 300억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벌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15% 20%를 넘겼다, 예상치보다 많이 잘 나왔다, 그러면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평균 예상치보다 많이 못 팔았다, 어닝 쇼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가 왜 중요하느냐, 예상치보다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잘 팔았어요. 얘들 장사 잘하네 라고 판단이 되니까 주가는 더 날개를 달겠죠. 근데 반대로 얘네들 예상치보다 너무 못 팔았는데 뭐 다른 거 뭐 있는 거 아니야? 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다음번 분기 실적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닝 쇼크가 오면 주가가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닝 쇼크냐도 중요하고,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올랐냐 떨어졌느냐. 왜냐면 아무리 실적이 좋았어도 예상치가 있어요. 컨센서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죠. 이 컨센서스에 비슷하게 나오면 주가는 되려 떨어집니다. 왜냐면 컨센서스는 그 전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미 주가는 올라 있어요. 근데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예상치랑 똑같네? 그러면 더 이상 갈 건 없네? 왜? 어닝 서프라이즈가 없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남과 동시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고 계시면 실적 발표 시즌에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외에도 현금이 잘 도는 기업이나 매출 구성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금이 잘 돌아야 사실은 건강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죠. 아까 영업이익이랑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영업이익이 아무리 높을지언정 단기 순이익이 너무 적다라고 하면 빚이 많은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경색 국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안 돌아요. 그러게 되면은 이 기업 자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저희가 길게 갈 줄 몰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침체, 경기가 침체하는 게 길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정말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이 많은 기업들을 한번 잘 골라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부채 비율이나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OE라고. 이런 숫자들이 좋은 기업. 부채 비율은 낮고 ROE는 높은 기업을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예를 들면 뭐 고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한 회사가 하나의 일만 하면 좋은데 최근 들어선 여러 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LG화학,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배터리를 분사를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를 하긴 했는데, 기존의 원래 화학 기업들은 정유, 화학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주 업무였어요.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가 호황이 되면서 미리 그거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초반에는 정유나 화학에서 돈을 벌어서 전기차 배터리에서 나오는 적자를 메꿨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되려 전기차에서 매출이 더 많아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들에서 어디에서는 플러스가 나고 어디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는지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본업에서는 플러스가 나는데 다른 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속 마이너스야. 근데 우리가 봐도 이거는 거의 투자 가치도 없어. 앞으로의 성장 가치도 없어. 근데 계속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 기업은 언젠가는 망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본업이 안 좋아지면 회사가 휘청거릴 테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보느냐? 이런 데 보면 다 나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여기 들어가서 봐도 되고요. 기업별로 본인들의 이제 기업 홍보라는 IR 페이지도 있고요. 각 증권사 요즘에는 뭐 2개, 3개 정도는 다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 관련된 리포트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구글에다가 삼성전자 PDF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각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발행한 리포트들이 다 뜹니다. 심지어 IR 관련 자료들도 많이 뜨니까 그렇게 검색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자료들 찾을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현금이 잘 돌고 매출 구성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컨센서스라는 걸 잘 알아서 컨센서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주가의 흐름이 좋다. 근데 컨센서스를 부합하거나 어닝 쇼크가 나올 때는 주가가 바로 빠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해야 되긴 하지만 YOY, QOQ를 비교를 하는 게 좋은데 계절성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YOY,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QOQ를 보는 게 좋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영업이익보다는 영업이익률, 장사를 얼마나 잘 했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곧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이 기업은 도대체 뭐지? 숫자를 얘기하는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는 것들을 조금은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래도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